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명 벽돌 책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 책들의 장점은 읽다가 졸리면 바로 덮어놓고 베개로 사용해서 잠이 들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챕터만 읽어도 이런 책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독서 부심이 뿜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막상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읽을만하고 재미있는 책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번 완독을 하기라도 하면 자신감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벽돌 책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벽돌책, 과학 분야의 책부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책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이 책은 이미 제일 첫 영상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여러 번 언급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조금 힘들어요. 정말 무거운데요. 일단은 코스모스는 이렇게 아주 두꺼운 벽돌책이 아니라 조금 더 가벼운 책으로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속에 있는 종이가 좀 다르고요. 화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소장하는 것만으로 정말 뿌듯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생각보다 학생들도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한 챕터만 읽어도 이 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한껏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꺼워서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챕터만 읽어보세요. 분명히 칼 세이건의 문장과 철학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두 번째로 소개했던 책, 저의 두 번째 인생책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였는데요. 도킨스의 책들이 좀 단점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벽돌 책들이 많은데 도킨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들 술술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과학자가 쓴 책이긴 하지만 조금 문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저 같은 인문학도가 읽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도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록 벽돌책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벽돌책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책은 요 총균세라는 책인데요. 또 이것도 초반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이고 모르는 분이 없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단점은 역시 길다는 건데요. 정말 재미있기는 재미있습니다. 재미는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끝까지 읽기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책은 사만두고 아직 읽지 않았고요. 요 문명의 충돌도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역시 너무 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약간 원망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읽을 수는 있어요. 재미는 있으니까요. 이 책들은 전부 다 과학자가 쓴 역사책입니다. 과학자가 쓴 역사책이 갖고 있는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그런 책들인데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시한 가설을 어떻게든 증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다 모든 방식을 귀납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계속해서 사례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뒤로 가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떠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다가 지치면 그만둬도 됩니다. 아직 총균세를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총균세를 먼저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문명의 붕괴도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벽돌책인 역사책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홍익희 선생님의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홍익희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 비슷한 책으로 세종교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나온 지 꽤 됐고요. 워낙에 유명한 책입니다. 단점은 역시 좀 길다는 건데요. 길다는 게 무색할 만큼 재미있게 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 역사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기독교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었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양 역사의 원류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통찰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최근에 나온 유럽사 관련한 벽돌책도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들어갈게요. 이 책은 제가 아직 완독하지 못한 책인데요. 정말 매력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미리 살짝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유러피안입니다. 하나의 유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3명의 유럽인을 통해서 이 유럽인들의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참 매력적으로 써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혹시 미리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좀 길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끝까지 읽어야만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에 아주 사랑했던 학문 분야인데요. 문화인류학과 관련한 책입니다. 이 황금가지는 문화인류학계의 완전 고전과 같은 그런 책이고요. 두껍기는 한데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고요. 그 시대에는 제가 푹 빠져서 읽었던 책입니다. 신화를 좋아하시거나 인류학에 크게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면 정말 열렬하게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황금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씨가 쓰신 책인데요. 이것도 진짜 이제 오랫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두껍긴 한데 뭐 끝까지 읽지 않아도 인디언들의 삶과 철학을 좀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시기에 이런 책에서 정말 커다란 감명과 영감을 받았었거든요. 좀 있으면 아바타 2가 개봉한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과 연관해서 읽으면서 좀 여러 번 감동을 받았던 저의 젊은 시기에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저의 인생책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벽돌책입니다.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입니다. 이거 정말 완전 강추하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단점은 역시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들고 다니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책 일단 속에 서양 철학, 서양 미술사니까 이렇게 화보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종이 질 자체가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것도 화보도 진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겁긴 한데 집에서만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요. 미술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끝까지 분명히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셔도요, 조금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 곰브리치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는 그런 벽돌책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포기한 책, 몽테뉴 수상록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서 포기한 그런 책인데, 몽테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두꺼운 책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못 읽어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이 항상 저를 놀렸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최근에 이 책을 발견해서, 사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건데요. 스스로를 아는 일, 앙드레지드가 이 몽테뉴 수상록을 읽고 발췌해서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책을 친절하게 본인이 다 읽고, 심지어 그것도 좁은 문에 앙드레지드가 작업을 해준 거잖아요. 너무나 고맙게 제가 앙드레지드의 이 선집을 읽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몽테뉴의 수상록에 미련이 없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완역본들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천병희 교수님께서 그리스어를 그대로 완역하신 그런 책들인데요. 먼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천병희 교수님께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새로 완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소장하려고 샀는데요. 생각보다 잘 읽혀가지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끝까지 못 읽을 줄 알았는데 또 내용 자체가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번역을 워낙 잘하셨나 봐요. 사실 우리가 서사시 분야를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의외로 끝까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특히 일리아스를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김영하 작가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일리아스의 끝에 트로이 전쟁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로 들어가서 트로이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옛날에 일리아스 읽었는데 진짠가? 라고 완역본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 김영하 작가님이 저는 이제 호메로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것 못지않게 어디서 끝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역본은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책도 제가 그냥
호기로 샀어요. 사실 허세로 산 책인데 이거 의외로 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줄을 그으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다시 알게 됐는데 내가 감히 이런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굳이 미리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읽어보면 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완역본으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그분의 철학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그분이 쓰신 그냥 글을 좋아해요. 에세이만 읽고 저는 팬이 됐는데요. 이 서양 철학사는 버틀란드 러셀이 서양 철학을 집대성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써져 있고요. 버틀란드 러셀은 20세기의 초천재잖아요. 그분이 써서 그런지 더 쉽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설명을 친절하고 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러셀 특유의 아주 시니컬한 말투와 독특한 문체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역시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 2번 정도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밑줄도 쳐져 있고 저의 인생 문장들도 있고 그래요. 읽었다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벽돌책을 하나하나 깨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놀랍게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 그 감정은 저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자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두껍고 무겁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벽돌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막상 도전하면 해볼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